나이가 들수록 물만 마셔도 붓고 뱃살이 전혀 빠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식단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30년간 세포와 노화대사를 연구해온 박사 김현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줄이고 채소 위주로 바꿔도 혈당이 잡히지 않고 체중도 줄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럴 때 대부분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자책하시지만 절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몸속 세포가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굳은 세포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를 못하고 노폐물은 쌓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살은 빠지지 않고 혈당은 오르는 거죠. 제가 연구소에서 만난 분들 중 70% 이상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어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세포막의 투과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영양분이 들어가지 못하고 독소는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게 바로 나이가 들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고 피로가 쌓이는 근본 원인이에요. 이 문제를 풀어주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방법을 틀리면 오히려 더 붓고 혈압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소금물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요. 사실 우리 조상들도 아침에 간수를 한 방울 떨어뜨린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0년 연구 끝에 정리한 소금물 황금 비율과 올바른 실천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과도한 소금은 당연히 문제지만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적정량의 나트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세포막의 투과성이 떨어지면서 영양분 흡수가 어려워지는데요. 이때 균형 잡힌 미네랄 섭취가 세포를 다시 깨워줄 수 있습니다. 세포막은 지방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구조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굳어서 물이 잘 안 나가는 것과 비슷해요. 이럴 때 적절한 미네랄 자극이 세포막을 다시 유연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특히 나트륨과 칼륨, 마그네슘의 균형이 중요한데 이 세 가지 미네랄이 세포막의 펌프 역할을 하면서 영양분을 안으로 넣고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요즘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붓는 분들 계신가요?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거나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세포가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 연구소로 자주 찾아오시는 분 중에 69세 박정임 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물만 마셔도 붓는다는 말이 딱 맞는 분이었어요. 아침마다 손가락이 부어 반지가 안 들어가고 얼굴은 늘 부어서 하루가 피곤하게 시작된다고 하셨죠? 식사량도 줄이고 저염식도 오래 하셨는데요. 몸은 더 무거워졌고 기운은 없다고 하셨어요. 혈압약도 드시고 이뇨제도 복용하셨지만 붓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화장실을 자주 가면서 밤에 잠을 설치게 되니까 낮에는 더 피곤하다고 하셨죠. 그때 제가 제안드린 게 아주 연한 소금물 한 잔 루틴이었습니다. 박정임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평생 소금을 줄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소금물을 마시라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포막의 원리부터 천천히 설명드렸어요. 우리 몸에 붓기는 수분이 많아서가 아니라 수분이 제자리에 있지 못해서 생긴다는 걸요. 세포 안에 있어야 할 물이 세포 밖으로 새어나와서 조직 사이에 고이는 게 붓기의 정체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세포막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그게 바로 나트륨과 칼륨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죠. 박정임님은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아침에 손이 덜 붓고 전보다 몸이 훨씬 가볍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비율로 꾸준히 마시면서 붓기뿐 아니라 변비까지 사라졌습니다. 정말 작은 변화였지만 그분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소금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비율과 타이밍, 그리고 함께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이 있거든요. 이 모든 걸 놓치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이 단순한 습관이 몸속 세포를 깨워주는 열쇠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황금 비율과 실천 루틴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주의사항을 놓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정임님 같은 경우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혈당 수치도 안정되고 체중도 2kg이 빠졌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단순히 소금물의 효과만이 아니라 세포가 제대로 깨어나면서 몸 전체의 대사가 정상화된 결과예요. 세포가 살아나니까 인슐린도 제대로 작동하고 지방도 연소되기 시작한 거죠.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검증된 정보만 전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금물의 원리와 실천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딱딱한 세포가 말랑해진다는 겁니다. 세포막이 굳으면 영양분이 흡수되지 않고 노폐물이 쌓이는데요. 이게 바로 나이가 들면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고 피로가 쌓이는 이유예요. 세포막은 인지질이라는 지방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구조가 산화되고 굳어집니다. 마치 기름이 오래되면 끈적끈적해지고 굳는 것처럼요. 이렇게 굳은 세포막은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나트륨과 마그네슘 균형이 깨질수록 세포막의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밝혀졌습니다.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당이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에 남아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남은 당은 결국 지방으로 전환되어 뱃살로 쌓입니다. 박정임 69세님은 한 꼬집의 소금물로 세포가 활력을 찾으면서 피부통까지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피부도 결국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세포가 건강해지면 피부도 좋아지는 게 당연한 거죠.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200ml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 약 0.5g을 타서 천천히 입안에 머금고 마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급하게 들이키면 위장에 부담이 되고 흡수율도 떨어지거든요. 입안에 10초 정도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키면 구강점막에서부터 흡수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세포가 더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삼투압 원리 때문인데요. 농도가 너무 높으면 세포 밖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서 오히려 탈수가 일어납니다. 저는 실험적으로 다양한 농도를 테스트해 봤는데요. 0.25% 농도가 가장 이상적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200ml에 0.5g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지키면 세포막을 자극하면서도 부담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은 평소 물을 충분히 마셔도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세포막이 굳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포가 유연해지면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흡수율이 달라지고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마치 마른 스펀지와 촉촉한 스펀지의 차이처럼요.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뱃살이 줄고 혈당이 안정된다는 겁니다. 세포가 당을 흡수하지 못하면 혈당이 높아지고 남은 당은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특히 복부에 지방이 쌓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장 지방이 쌓이는 근본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고 이 과잉 인슐린이 지방 합성을 촉진하게 되죠. 미네랄 보충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 천일염에는 이 마그네슘이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70세 이선자님은 2주 만에 복부 둘레가 3cm 줄었고 식후 혈당이 30 낮아졌어요. 이분도 처음엔 믿지 못하셨는데 매일 기록하시면서 변화를 직접 확인하셨죠. 아침 공복 혈당도 점점 안정되고 식후 2시간 혈당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소금물 마신 후 20분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 시간 동안 소금물의 미네랄이 세포막을 통과하면서 세포 환경을 바꿔주거든요.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미네랄이 온몸으로 더 빨리 퍼집니다. 팔을 위로 쭉 뻗었다가 천천히 내리기,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허리를 좌우로 비틀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상의 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은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아침마다 식후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세포의 당 흡수 능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무작정 약만 늘리는 게 아니라 세포 자체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약은 증상을 조절하는 거지만 세포 건강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거니까요. 두 가지를 함께 관리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세 번째 변화는 붓기가 사라지고 피부가 맑아진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을 먹으면 붓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소금의 나트륨 이온이 세포막 압력을 조절해 수분이 제자리를 찾게 합니다. 우리 몸의 수분은 세포 안, 세포 밖, 혈관 안 이렇게 세 곳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 세 곳의 균형이 무너지면 붓기가 생깁니다. 나트륨과 칼륨은 이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미네랄이에요.
나트륨은 주로 세포 밖에, 칼륨은 주로 세포 안에 있으면서 서로 균형을 맞춥니다. 한국생리학회지에서는 나트륨과 칼륨 균형이 수분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했는데요. 나트륨이 부족하면 오히려 세포 밖에 수분이 고여서 붓기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너무 저염식을 하면 오히려 붓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61세 윤미경님은 소금물을 마신 뒤 일주일 만에 아침 붓기가 줄어 화장할 때 훨씬 편해졌다고 말했어요. 눈밑이 푸석푸석하고 볼이 처져 보이던 게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셨죠? 피부 톤도 한 톤 밝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하루 중 단 한 번만 아침 공복에만 마시는 겁니다. 하루 2번 이상 마시면 수분 정체로 오히려 붓기가 생길 수 있어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복일 때 마셔야 위장에서 빠르게 흡수되고 세포막까지 도달할 수 있거든요. 식후에 마시면 음식물과 섞여서 그냥 짠 음식을 먹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얼굴이나 손이 자주 붓나요? 특히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거나 반지가 안 들어간다면 세포 밖에 수분이 고여 있다는 신호예요. 이럴 때 소금물 한 잔이 수분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교통정리를 하는 것처럼요. 수분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가고 빠져나가야 할 곳에서 빠지면 붓기가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네 번째 변화는 만성 염증과 피로가 완화된다는 겁니다. 세포가 건강해지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면역 균형이 회복됩니다. 만성 염증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세포 안에 쌓인 노폐물이거든요.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대사 과정에서 생긴 찌꺼기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쌓입니다. 이 찌꺼기들이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이게 만성 염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국내외 연구에서 마그네슘과 아연은 염증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관찰되었는데요. 천일염에는 이런 미네랄이 소량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76세 장철수님은 아침마다 피로가 줄고 콧물과 기침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말했어요. 이분은 만성적으로 목이 불편하고 가래가 끓었는데 소금물을 마신 후 한 달 만에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고 하루 종일 활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소금물을 마신 후 하루 물 섭취량을 평소보다 500ml 늘리는 게 중요해요. 소금물이 세포를 깨우면 그만큼 노폐물이 나오거든요. 이때 물을 충분히 마셔야 노폐물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노폐물이 다시 쌓일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질환이 있으면 수분과 나트륨 조절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자칫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최근 몸이 이유 없이 무겁거나 자주 피로하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세포 안에 노폐물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포 청소가 안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서 만성 피로가 생기거든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인데 여기가 제대로 작동해야 우리가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장이 깨어나 변비가 개선된다는 겁니다. 소금물의 삼투 작용이 장 운동을 자극해 배변 리듬을 회복시킵니다. 소금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장벽을 자극하면서 연동 운동을 촉진하는데요. 이게 자연스러운 배변을 유도합니다. 국내 대학병원 영양연구팀은 미네랄 수분 조합이 장 운동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면 위대장 반사가 활발해져서 배변 욕구가 생깁니다. 위대장 반사란 위에 음식이나 물이 들어오면 대장이 자극받아서 수축하는 자연스러운 반사 작용이에요. 74세 김현희님은 열흘 만에 매일 규칙적인 배변을 경험했어요. 이분은 1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소금물 루틴 하나로 완전히 달라지셨죠? 변비약을 먹어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는데 소금물은 약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시켜주는 거라서 부작용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공복에 마신 뒤 20분 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추가로 마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물이 장까지 내려가면서 장벽을 자극하고 연동 운동을 촉진하거든요. 장이 움직이면 배변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설사 증상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양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장의 민감도가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조금만 자극을 줘도 장이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소금 양을 반으로 줄이거나 이틀에 한 번씩 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로 고생 중이신가요? 변비는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장 속에 독소가 쌓여서 전신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장 건강이 곧 전신 건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장에서 흡수된 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피부 트러블, 두통, 피로 같은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5가지 변화를 말씀드렸는데요. 핵심은 세포가 깨어나면 몸 전체가 연쇄적으로 좋아진다는 겁니다.
뱃살, 혈당, 붓기, 피로, 변비가 서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세포 건강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세포가 건강하면 모든 게 해결되고 세포가 아프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세포 중심으로 건강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려요. 증상만 보지 말고 그 증상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인 세포 상태를 봐야 합니다. 이제 소금물의 선택법과 황금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어떤 소금을 써야 하느냐는 겁니다. 정제염보다는 미네랄이 남은 천일염이 적당해요. 정제염은 나트륨만 99% 이상 남기고 다른 미네랄은 다 제거한 거거든요. 고온에서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유익한 미네랄이 모두 사라집니다. 반면 천일염은 바닷물을 그대로 말린 거라서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소량씩 남아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나트륨이 85% 정도고 나머지 15%가 각종 미네랄이에요. 이 미네랄들이 세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핑크솔트나 죽염은 좋지만 비싸고 효과 차이는 크지 않아요. 실용적으로 선택하시려면 천일염 1kg이면 1년 사용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쓰는 소금이 어떤 종류인지 알고 계신가요? 포장지에 천일염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걸 쓰시면 됩니다. 다만 천일염도 결정이 굵은 건 잘 녹지 않으니까 곱게 빻은 천일염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유리병에 담아서 숟가락으로 살짝 으깨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소금의 종류보다 양과 타이밍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소금도 양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언제 마셔야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공복 시 섭취해야 흡수가 빠릅니다. 식후엔 짠 음식과 똑같아져서 효과가 없어요. 기상 후 10분 이내 200ml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타서 마시는 게 황금 타이밍입니다. 이때 물 온도도 중요한데요. 너무 차가우면 위장이 자극받아서 소화에 부담이 되고 너무 뜨거우면 입안이 될 수 있으니 미지근하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인 35도에서 40도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이 온도에서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식사 직전이나 약 복용 전엔 피하세요. 소금물이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과 최소 30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물 마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이 습관 있으신 분은 그 물에 소금만 한 꼬집 추가하시면 되니까 쉽게 시작하실 수 있어요. 습관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습관에 조금만 더하는 거라서 부담이 없습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습관을 조금 바꾸는 걸 훨씬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세 번째 질문은 얼마나 자주 마셔야 하느냐는 겁니다. 매일 한 번 같은 시간에 루틴화하면 체내 리듬이 잡힙니다. 우리 몸은 규칙성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극을 주면 몸이 그에 맞춰 준비를 합니다. 이걸 생체 리듬이라고 해요. 하루 2잔 이상은 염분 과다 위험이 있어요. 한 잔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욕심내지 마세요. 한 달 이상 꾸준히 하며 3개월 후 몸의 변화를 기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체중, 혈압, 혈당, 붓기 정도를 메모해 두시면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하루 루틴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습관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아침 루틴을 힘들어 하시는데 소금물은 정말 간단해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만 넣으면 끝이니까요. 준비 시간 1분, 마시는 시간 2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마신 뒤 바로 해야 할 일입니다. 소금물 흡수에는 약 20분이 걸려요. 바로 식사하면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20분 정도는 비워두는 게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순환을 돕는 게 이상적이에요. 제자리에서 팔다리를 가볍게 흔들거나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소금물의 미네랄이 온몸으로 퍼지거든요. 아침마다 간단한 몸풀기 하시나요? 소금물과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10번 정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신선한 공기와 함께 세포가 깨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20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몸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다섯 번째로 꼭 말씀드려야 할 건 주의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고혈압, 신장질환, 심장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질환이 있으면 나트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장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체내에 축적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은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이 시기엔 몸의 수분 균형이 평소와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시작 전 혈압과 체중을 기록하고 일주일 단위로 관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일주일 동안 붓기가 더 심해지거나 혈압이 오르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지금 본인에게 맞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건강관리는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소금물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입니다. 소금물을 마신 후 30분쯤 지나서 아침 식사를 하실 때 칼륨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함께 드시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맞춰져요.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나트륨을 적절히 배출시켜주면서 세포 건강을 더 높여주거든요. 아침 식사로 잡곡밥에 된장국, 나물 반찬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리 전통 식단이 세포 건강에 정말 좋아요. 일곱 번째는 계절별 조절법입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소금물 농도를 조금 진하게 해도 괜찮아요. 반대로 겨울에는 활동량이 적고 땀을 덜 흘리니까 더 연하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 우리 몸의 수분 대사가 달라지거든요. 몸의 신호를 잘 듣고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붓기가 심하면 양을 줄이고 변비가 심하면 조금 늘려보는 식으로 미세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내 몸이 가장 정확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소금물을 마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설사를 하고 있거나 구토 증상이 있을 때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이때는 오히려 탈수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몸살이나 고열이 있을 때도 피하는 게 좋아요. 몸이 아플 때는 평소와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몸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건강할 때 꾸준히 실천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쉽고 효과적이에요. 아홉 번째는 소금물 루틴을 성공시키는 작은 팁입니다. 전날 밤에 물병과 소금통을 침대 옆에 미리 준비해 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마실 수 있게요. 귀찮음을 최소화하는 게 습관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한 쪽을 선택하거든요. 그리고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시는 것도 좋아요. 한 달 동안 매일 실천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 뿌듯함이 생기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나트륨을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다루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 많은 분들이 소금을 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 몸은 적정량의 나트륨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붓기와 피로, 혈당 상승이 반복되고 제대로 관리하면 세포가 다시 깨어나 몸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 간단한 원리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하신 분들은 계속 저염식만 고집하다가 오히려 세포가 굳어지고 영양분 흡수가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셨어요. 그분들은 왜 자꾸 몸이 나빠지는지 이유를 몰라서 답답해 하셨죠? 열심히 관리하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 의지가 부족한가 싶어서 자책도 많이 하셨습니다. 반면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신 분들은 세포가 유연해지고 대사가 정상화되고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올라가셨죠. 같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율이 달라지고 같은 운동을 해도 효과가 더 좋아지고 같은 약을 먹어도 잘 듣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은 특효약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세포를 깨우는 작은 신호입니다. 마법 같은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하시면 3개월 후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꼬집의 비율로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시작해보세요. 200ml 물에 소금 0.5g, 딱 한 꼬집이면 됩니다. 더 넣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참으세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게 최고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여기에 딱 맞아요. 몸의 변화는 조급함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옵니다. 일주일 하다가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세포가 변하는 데는 최소 2주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세요. 세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분은 72세 최영숙 님이었어요. 이분은 5년간 혈당과 체중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소금물 루틴을 시작하고 6개월 만에 혈당약을 줄였고 체중은 5kg이 빠졌습니다. 허리 둘레도 7cm나 줄었다고 하셨죠. 물론 소금물만으로 이루어진 결과는 아니에요. 소금물이 세포를 깨우니까 운동 효과도 좋아지고 음식 흡수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살아난 거죠. 소금물은 시작점이고 그 이후의 변화는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만들어냅니다. 소금물이 문을 열어주면 여러분이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해요.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생각보다 큽니다.
계속 저염식만 고집하면 세포막이 더 딱딱해지고 그러면 영양 흡수도 안 되고 노폐물도 쌓이고 결국엔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붓기, 피로, 혈당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나중엔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세포가 살아나면서 몸 전체가 젊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있고 밤에 잠도 잘 오고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이게 바로 세포 건강이 주는 선물이에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을 타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 보시면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 어떤 건지 직접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느낌이 좋으면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습관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실천이 3개월 후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물을 마셔도 붓는 진짜 이유와 수분 대사 조절법에 대해 다뤄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소금물 이야기와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꼭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수분 대사가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소금물을 마셔도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수분 대사를 방해하는 숨은 원인들과 물을 많이 마셔도 왜 계속 목이 마른지, 왜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도 붓는지 이런 궁금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소금물과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생활 습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아침 루틴으로 무엇을 바꿔보시겠어요? 소금물 한 잔으로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어떤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글로 적으면 실천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글로 쓴 사람은 쓰지 않은 사람보다 실천율이 42% 높았다고 합니다. 댓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함께 건강한 아침을 만들어가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셔서 3개월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포가 깨어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